관도 대전, 그 엄청난 싸움이 끝나고 세상은 조조의 것이 된 것 같았죠.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승자의 환호성 뒤에서 패자의 눈물 속에서 더 엄청난 전설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한 시대가 저물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그 운명의 갈림길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모든 걸 잃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모든 걸 잃었는데 오히려 그게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돼요. 이 두 사람의 기가 막히게 엇갈린 운명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관도의 패배. 원소에겐 정말이지 악몽 그 자체였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북방의 절대 강자. 그 어마어마한 명문가의 자존심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이 원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흩어진 병사들을 진짜 필사적으로 긁어 모아요. 그리고 창정이라는 곳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 자기 모든 걸 건 처절한 외침이었죠. 자, 원소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조조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조용하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계획 하나가 세워집니다. 바로 책사 정욱의 머리에서 나온 식년뱀 복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오싹하지 않아요? 10군데의 매복을 시킨다? 이건 그냥 이기겠다는 작전이 아니에요. 상대를 아예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함정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단 일부러 져주는 척해요. 어이크, 우리가 약하네 하면서 슬쩍 길을 터줍니다. 원소군을 함정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죠. 두 번째, 원소군이 이겼다 하고 방심한 바로 그 순간 날쌘 기습부대가 뒤로 싹 돌아서 생명줄인 군량미 창고를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밥줄이 끊기면 군대는 끝이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배고프고 혼란스러워서 우왕좌왕하는 원소군을 향해 숨어있던 10군데의 복병이 사방에서 동시에 덮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사냥이에요, 사냥.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거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정욱이 쳐놓은 이 완벽한 거미줄에 걸린 원소군은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원소는요, 겨우 수십 명 데리고 피를 토하면서 도망쳐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절규하죠.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 한마디와 함께 북방을 호령하던 원소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의 주인공이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무대라는 게 참 재밌어요. 한 명이 내려가면 곧바로 다른 인물에게 조명이 비춰지거든요. 북쪽의 태양에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저 남쪽에서는 또 다른 영웅이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폭풍이 시작된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자, 북방의 가장 큰 골칫거리 원소를 제거한 조조.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축배도 들고. 그런데 조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군대의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립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요. 그의 시선이 그 날카로운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연암에 있던 유비였습니다. 조조한테 유비는 그냥 눈의 가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자기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비수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원소와 유비, 둘 다 똑같이 조조한테 깨졌어요. 완벽하게 패배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소의 패배는요, 그냥 끝!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유비는요, 똑같이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조조의 대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유비의 군대는 작은 조각배 같았죠.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납니다. 연암에서의 패배는 정말 처참했어요. 유비는 또다시 모든 걸 잃습니다. 자기 분신과도 같은 관우, 장비하고도 헤어져서 그냥 그야말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요. 어제까지 천하를 이야기하던 영웅이 오늘은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비의 이 도망자 신세, 정말 눈물겹죠?
연암에서 빈털터리가 된 유비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같은 유씨 집안, 형주의 유표였어요. 아마 심정 이랬을 겁니다. 형님, 제발 저 좀 걷어주십시오. 결국 유표의 허락을 받아서 신야라는 아주 작은 땅에 겨우 몸을 의탁하게 돼요. 천하를 꿈꾸던 용이 이제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유표는 왜 이런 시한폭탄 같은 유비를 받아줬을까요? 뭐 같은 집안 사람이라서? 에이, 설마요. 유표도 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지금 북쪽에서 조조가 괴물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줄 방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종의 총알바지죠. 이 역할에 싸움이라면 평생을 해온 유비만큼 딱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유비는 모든 걸 잃고 신야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땅 신야가 유비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어마어마한 전설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그 신야라는 연못에 갇힌 용, 유비는 과연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삼국지 전체의 역사를 뒤흔들어 버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과연 유비가 만나게 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